오늘은 제곱근과 삼각비의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봅시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일의 제곱근, 제곱하여 1이 되는 수를 말합니다. 뭐 이런 말이죠.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라는 말이죠. 이 항에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입니다.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공식처럼 기호를 이용해서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요. 루트 붙여서 구해주면 됩니다. 7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제곱 이퀄 7을 만족하는 x를 구하여라. 이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겼을 때 7은 루트 7의 제곱인 것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64의 제곱근은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64는 8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제곱에서 0.11이 되는 수는 루트 0.11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0.11이 어떤 정수의, 그러니까 11이라는 수가 이렇게 되는 값이죠. 11이라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수가, 정수의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 붙여서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되지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분의 11에 루트가 붙어있는 꼴이고 이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 밖으로 나오면서 10이 되고 루트 10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16 이렇게 적어주면 0.16의 제곱근이 됩니다. 그런데 0.16은 0.4의 제곱이죠. 그러니 플러스 마이너스 0.4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0.16은 100분의 16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100도 16도 모두 제곱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의) 제곱근을 계산하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데 이 수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이 제곱수니까 1만 밖으로 끄집어내서 생각하자는 거죠. 아니면 루트 연산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루트 1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5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해서 이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곱에서 9분의 1이 되는 수는 뭐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나누어 적어서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된다 라고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제곱에서 25분의 16이 되는 수는 무엇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16 이렇게 계산되고 25도 16도 모두 제곱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루트 3은 제곱한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연산법칙에 따르면 3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수가 양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이 수 자체도 원래 양수니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정의에 따라 3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루트 3이 의미하는 바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면 루트 3을 제곱했을 때 무엇이 나올지는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곱하여 삼 되는 수 중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를 적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곱해서 3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니 플러스고 그 중에 양수인 것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3 되는 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당연히 3이 되겠죠.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수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표기는 루트 0.5를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루트 0.5라는 표기도 제곱하여 0.5가 되는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곱하면 0.5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5를 제곱하면 당연히 25의 제곱이 나옵니다. 양수가 되겠죠. 음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앞에 있는 부호를 그대로 적어주고 25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루트 25를 그대로 통째로 제곱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같지 않습니다. 원래는 같지 않으나 안에 있는 수 A가 양수라면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표기해도 문제 없습니다. 자, 볼까요? 이 수는 음수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덕하니 붙어 있죠. 그런데 49가 7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계승되고 루트 7의 제곱을 7로 고쳐서 마이너스 7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3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죠? 마이너스 7의 제곱은 부호가 플러스로 고쳐질 거기 때문에 7의 제곱 이렇게 바꿔 적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이 양수가 될 때는 이렇게 고쳐 적어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루트 7 기호의 의미에 의해서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니까 제곱을 하면 당연히 7이 되는 것이고 제곱하면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음수,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구호 때문에 고민할 수는 있는데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상관없겠죠. 루트 49는 7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3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은 6의 제곱과 같죠. 음수가 있을 때 음수가 없어지고 양수가 된다면 그냥 양수로 고쳐놓고 계산을 합니다. 안에 있는 것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고쳐서 적어도 문제 없다고 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려운가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값이 얼마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바로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루트가 들어가는 연산 법칙이 어떤지에 대한 감을 잡으시라고 일부러 복잡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굳이 이 과정을 모두 따라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기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6의 제곱은 그냥 16의 제곱과 같습니다. 16 나누기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곱셈으로 고쳐서 약분을 하면 4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마이너스 제곱에서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곱셈으로 고치면 3분의 1의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4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간단히 계산을 하라는 말이죠.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8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은 루트끼리 거듭 제곱근이죠. 똑같이 2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호입니다. 같은 거듭 제곱근일 때는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는 약분해가지고 없애도 됩니다. 연산법칙 중에 이런 게 있었죠. mn a에 p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같은 거 약분해서 n제곱근 a의 p승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a가 양수인 경우죠. 음수와 음수가 곱해져 있네요. 그러니 부호는 양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제곱은 똑같은 제곱근 기호일 때는 안으로 같이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고 루트 15 이렇게 계산됩니다. 앞에 음수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양수입니다. 곱했을 때 음수가 될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한 루트 안에 동시에 집어넣어서 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되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0루트 14 곱하기 2루트 7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뒷부분을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2루트 7분의 10루트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루트가 같은 거듭제곱근이니까 약분하고, 그래서 다시 약분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연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연산의 법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 계산 과정에서 오류 없이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네요. 앞부분에 있는 루트 밖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같은 거듭제곱근의 루트이기 때문에 안에 집어넣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2라는 수는 4 곱하기 3이죠. 제곱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곱수를 밖으로 끄집어낼 때 어떻게 되죠?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분해할 수 있고, 루트 2의 제곱은 2죠? 2가 밖으로 나오면서 6과 곱해지고, 그래서 12루트 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밖에 있는 4와 2는 그냥 곱하면 되죠. 자,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8. 같은 루트니까 한 루트 안에 집어서 계산이 가능하고, 루트 2분의 1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유리화를 해서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가 되죠. 약분해서 4루트 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곱셈으로 고쳐주고 역수를 취해서 뒷부분을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 결과는 3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볼까요?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역수를 취하면 분자 분모가 서로 바뀌고요. 모두 같은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한 루트 안에 동시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 3분의 14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이렇게 적어놔도 아무 문제 없지만 루트 3분의 루트 14 이렇게 이해를 해서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2는 제곱수의 인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루트 14 풀이 과정에 있는 부분, 이 14가 아니라 11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14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1인 경우는 풀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대로 계산되겠지만 14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과정 자체는 똑같고 숫자만 달라진 거네요. 교재가 심심치 않게 오타가 발견되네요. (10-6번의) 예제를 볼까요? 다음 주어진 식을 유리화하라. 분모를 유리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모를 유리화하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걸 볼까요?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 2 더하기 1 이 부분에 무엇을 곱해야 유리화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게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분에 루트 2에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되겠죠.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계산되고, 결과는
2 빼기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분모를 유리화할 때 2 마이너스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분의 전개해보면 2 루트 2 빼기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4 빼기 3분의 2 루트 2 빼기 루트 6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값이 같은 모양으로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놓고 써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뒤에 있는 값이 루트 2처럼 똑같은 루트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루트 2로 묶어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루트 2가 아니라 하나는 루트 2고 하나는 루트 6이라서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없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루트 12 빼기 루트 8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트 18 빼기 루트 8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8과 8이 서로 다른 수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8은 2, 9, 18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3의 제곱과 2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의 제곱이 밖으로 나오면서 3 루트 2 이렇게 바뀌고 2의 제곱이 밖으로 나오면서 2 루트 2 이렇게 바뀌어서 이건 루트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인수를 모두 다 끄집어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같다면 모아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를 유리화해 주기 위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데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플러스를 붙여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5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분의 이렇게 계산되겠죠. 5 빼기 2 3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자,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7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림 10-1의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은 그림에서 이번 볼까요? A가 3, B가 4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습니다. B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AB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C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계산해보면 25니까 5의 제곱이네요. C는 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C의 제곱이 5의 제곱이 되는 경우 C는 방정식으로만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변의 길이, 다각형에서 변의 길이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A도 B도 C도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고려해서 제외한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A가 8이고 B가 6이다. 그러면 C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100이죠. 10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C는 10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금방 보면 알겠지만 아닙니다.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B는 5, C는 12네요. 그러니까 12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144고 이렇게 되죠. 따라서 A의 제곱은 넘겨보면 문제를 잘못 냈네요.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B, C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었다면 13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169는 A제곱 더하기 25 이런 식으로 해서요. A제곱이 144, 즉 12의 제곱이니 A가 12다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됩니다. 아니면 A, B, A는 5, B는 12 이렇게 됐다면 C가 13이 되었겠죠. 문제에 착오가 있습니다. 자, B는 6이고 C는 9.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죠. 그러면 9의 제곱은 그래서 A제곱은 얼마인가요? 이게 5 곱하기 9니까 A는 3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자, 8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림 16의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XY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30도네요. 4고 3이고 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30도가 주어져 있죠.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4분의 X가 코사인 30도라는 사실과 4분의 Y가 사인 3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요. 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좌우에 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루트 3이 되고요. Y를 구하고 싶으면 좌우에 또 4를 곱해주면 되죠. Y는 2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 특수삼각형은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놓은 특수삼각형이죠. 이런 경우 각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가 되려면 2를 곱해줘야 되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정확하게 닮은 꼴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비율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즉, 이 도형의 각 변에 2배를 해주면 이 도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루트 3에 2를 곱해주고 1에다 2를 곱해줘서 x, y 값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은 괜히 복잡해 보인다는 거죠. 자, 11단원 단위와 단위 변환의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예제를 볼까요? 다음 단위를 바꿔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12m를 cm 단위로 바꾸라고 하고 있네요. 100cm가
1m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m를 100cm 환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2m는 12 곱하기 100의 cm 이렇게 환산됩니다. 그래서 1200cm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죠. (3500mm)를 미터로 환산하시오 그랬네요. 앞에 붙어있는 밀리는 10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1000분의 1 미터를 밀리미터라고 표시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냐 하면 1000mm가 1m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mm는 어떻게 되나요? 1000분의 1m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3500mm를 미터로 환산하고 싶다면 1000분의 1을 곱해서 이게 밀리미터와 정확하게 같은 단위죠. 네, 이렇게 곱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3.5m 이렇게 계산됩니다. (3.58톤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라고 하네요. 자, 1톤이 1000kg과 같죠. 그러니 톤 단위를 1000kg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3.58 곱하기 1000kg 이렇게 되는 거죠. 3580kg 이렇게 바뀝니다.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앞에 붙어있는 리터는 밀리는 1000분의 1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1ml는 1000분의 1 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80ml를 180 곱하기 1000분의 1 리터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18리터가 되겠습니다. (2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길이를 지시대로 단위를 변환하시오 그랬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2 킬로미터를 미터로 나타내시오. 킬로는 1000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km는 1000m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5.2km는 5.2 곱하기 1000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200m 이렇게 단위 변환되겠네요. 13m를 cm 단위라고 표시하고 있네요. 이 cm라고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m는 100cm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13m는 13 곱하기 100cm니까 1300cm 이렇게 바뀝니다. (652cm를) 미터 단위로 바꾸시오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0cm가 1m 이렇게 계산되겠죠. 왜냐하면 cm가 100분의 1m니까요. 그래서 652 곱하기 100분의 1의 미터 이렇게 변환됩니다. 652cm는 6.52m 이렇게 되겠네요. (9743mm를) 미터 단위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리 단위는 10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1mm는 1000분의 1 미터와 같죠. 그래서 9743mm는 9743 곱하기 1000분의 1 미터와 같습니다. 즉 9.743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면적을 지시대로 단위 변환을 하시오 그랬네요. (36제곱미터를)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곱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1m가 100cm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곱미터라면 100의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000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그러면 36제곱미터는 36 곱하기 10,000 제곱센티미터와 같죠. (36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바뀝니다. 그 사승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이대로 적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73,00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또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2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이렇게 단위가 바뀝니다. 소수점을 두 자리로 옮기면 2.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미터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0.0249 제곱미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제곱미터 단위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10의 마이너스 4승) 10,00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428 제곱센티미터 죄송합니다. 제곱미터 이렇게 변환됩니다. 자, 11-4번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부피를 지시대로 단위 변환하시오 그랬네요. 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1m가 10의 2승 센티미터로 바꿔지죠. 세제곱하면 1세제곱미터는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로 바뀝니다. 자, 이제 볼까요? 5가 돼 있죠? 그러면 10의 6승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560만 이렇게 될 텐데요. 500만 이렇게 될 텐데요. 그냥 5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적어도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일 세제곱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4 곱하기 10의 6승 되어 있는 녀석에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 단위로 바뀝니다.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가. 그러면 1이 되니까 6.4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리터 단위는 각 변의 길이가 10cm인 정 육면체의 부피와 같습니다. 그러니 1리터는 1000 세제곱센티미터와 같겠죠. 그러니까 6 곱하기 1000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600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제곱미터를 리터 단위로 표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1세제곱미터는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1리터가 10의 3승 세제곱센티미터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의 6승이) 되려면 리터에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1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10cm, 10cm, 10cm 단위. 이게 1리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한 길이를 1m로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한가요? 10개가 필요하죠. 밑변도 1m를 만들려면 10개, 높이도 1m를 만들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10배, 10배, 10배. 총 1000배가 되는 거죠. 10의 3승 리터, 1리터짜리가 10의 3승계가 모이면 이 세제곱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가 이렇게 바뀌겠네요. 5000리터 또는 5 곱하기 10의 3승 리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밀리는 1000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밀리리터는 1000분의 1 리터와 같습니다. 즉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제곱센티미터가 1000세제곱센티미터가 1리터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와 같죠. 즉 밀리리터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단위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해야겠네요.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0의 3승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즉 240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5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질량을 지시대로 단위 변환하라. 1번 6톤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톤을 T라고 쓰지 않고 TON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T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표시를 할 때 TON으로 표시하는 단위와 T로 표시하는 단위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톤과 1000kg 톤과 사실은 좀 다릅니다.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톤의 단위를 쓸 때 보통 단위를 TON 이렇게 표시하고 저희가 쓰는 10의 3승 1000kg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일단 두 개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교재에서는 사용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6톤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1톤은 1000kg입니다. 그러니 6톤은 6 곱하기 10의 3승 kg 이렇게 되겠죠. 네, 6000kg입니다. (6.38kg을) 그램 단위로 표시하라고 이야기하네요. 킬로는 1000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1kg은 1000g과 같죠. 그러면 380g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54g을) 밀리그램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밀리는 1000분의 1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 1g은 1000mg과 같습니다. 1mg이 1000분의 1g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2.54 곱하기 1000mg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2540mg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2832kg을) 톤으로 표시합니다. 1kg은 1000분의 1 톤이죠. 네. 10의 마이너스 3승 톤입니다. 그러면 28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톤 이렇게 바뀌고요. 2.832 톤이 되겠습니다. (38.2g을)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라고 하고 있네요. 1kg이
1000g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g은 1000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3승 kg이 될 겁니다. 그래서 38.2 10의 마이너스 3승 kg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아니면 3.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밀리그램을 그램으로 표시하라고 했네요. 1mg은 1000분의 1 g이죠. 4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이렇게 표시됩니다. 4.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그램 이것 아니면 0.456 그램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습니다.